주말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해서 물론 뭐 다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큰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뭐 사망자도 한 분이 계시고 부상당한 분도 계시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부터 저커버그도 그렇고요. 팀 쿡도 그렇고요. 뭐 베이조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친코인 시장 정책을 펼쳤다 보니 코인 시장도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어. 거의 7천만 원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9천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애플 주식도 이제 1년치로 보면은 막 뭐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져 있다가 또 1년 사이에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분들은 이미 미국 대선은 정해져 있다 때문에 미국 주식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이즈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수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주가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게 커져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때에 더 그런 현상이 심해지냐면 경제 상태가 안 좋을 때. 지금 불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섹터 자체, 산업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뭘 보냐? 뉴스, 이벤트, 심리적인 요인들에 많이 의존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어떤 이벤트들과 개인의 어떤 심리들이 굉장히 주가와 그 주식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서 네.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탁 손을 올리고 뒤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고 네. 그를 지키는 경호원들과 뒤에 파란 하늘 이 모든 조합들이 미국인이 아니지만 네.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진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약간의 조롱 아닌 조롱도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는 총알과 싸우고 바이든 후보는 계단과 싸운다 짤이 올라올 정도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미국 내에서 가지는 지지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그래프 차이인 건데요. 여러 가지 등락이 있고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지만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로 그리고 지금 피격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지지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맞아요. 뭐 어떤 분석 결과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확정적으로 지지율이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피격당한 게 도대체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기본으로 이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그 경제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좌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자본주의의 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약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지하는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효율성보다는 좀 분배를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경제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가 당선이 됐을 때 시나리오인데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밀어주려고 하는 산업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 맞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전통산업, 트럼프가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전통산업이라면 어떤? 전통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프라, 땅 파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석유자원,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이제 분리 분야에 보시면은 EV,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조금이 없이는 성장하기 힘든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속된 말로 때려 박으면서 뿌려서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돈을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산업은 조금 배제를 하고 100을 넣었을 때 오케이 150 나오는 산업을 나는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업가 마인드인 거네요. 네, 그렇죠. 돈을 넣었을 때 그만큼의 이익이 안 나오면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자, 그럼 아주 쉽게 생각해서 저 수혜주 섹터에 있는 가장 대장주들만 쏙쏙쏙 골라서 사면 그냥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주식이 쉬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가짜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이미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것들은 다 이미 노출이 된 정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거르셔야 돼요. 왜 걸러야 되냐, 그걸 근거를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경제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은 좀 안 좋을 거다. 그러면은 친기업가의 성향을 가진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시기와 반대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시기에 임기의 수익률,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1945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대표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그 지수의 수익률을 네.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9%예요. 그리고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의 수익률은 7%입니다. 민주당 9%, 공화당 공화당 7%.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2%포인트 네네. 정도 차이니까. 근데 이제 요 중간에 보시면은 리차드 닉슨 네.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가 네. 보시면은 크게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둘 다 공화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닷컴 버블과 그렇죠.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2008년도에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경제 이슈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이슈들이 공화당 책임이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책임이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책임이냐 했을 때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봤을 때는 사실 수익률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을 비교해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로 한 2%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저 기간을 제외하고 보자면 사실상 뭐 크게 네, 큰 차이가 차이는 나는 수준은 없다.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1945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장기 수익률이 제가 아까 9% 7%라고 했죠. 9% 7%는 평균 내면 몇 %죠? 8%잖아요. 네. 단순히 평균 내면. 그러니까 실제로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연간 8%예요. 8%다. 네. 아. 예금 이자가 지금 몇 %죠? 뭐 한 3.5, 4 정도. 네, 우리가 근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S&P 500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뭐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공화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이 당선됐을 때 밀어주는 산업이 있다 보니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 주식의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고 네. 심지어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1945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에 투자만 했었어도 연평균 8%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거다. 네. 즉 굳이 휘둘려서 살 필요 없고 하나에만 투자해도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사람이라는 게 8%보다는 10%가 좋고 10%보다는 15%가 좋고 15%보다는 31%가 좋지 않습니까? 그냥 저도 돈을 이렇게 벌고 싶은데 이거는 방법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네. 웃긴 거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주식을 몇 년 하셨죠? 네, 주식을 20년 했거든요. 20년 한 네, 분도? 저는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지만 30%면 크잖아요, 너무. 30% 오르면 오르는 걸 알면 저도 사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샀는데 30% 아니고 내일 마이너스 30% 되면은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마이너스를 네네. 겪은 네. 경험이. 하루에 그런 크게 마이너스 가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20년 했는데. 네네. 얘기하지 못할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30%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렇죠. 7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플러스 30%가 아니고 몇 %인지 아시죠? 그렇죠. 훨씬 더 배수를 그죠. 벌어야 되잖아요. 50%를 가까이 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저 달콤함. 너무 그게, 맛있잖아요, 사실. 네. 네. 상상을 하면은 너무 좋죠. 네. 근데 저걸 당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하루만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여줬던 저런 막 말도 안 되는 밈주식 말고 어느 정도 트럼프가 진짜 밀어줄 것 같은 그런 수혜주를 한 종목만 딱 사가지고 네. 갖고 있는 거는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30% 아니지만 20% 오를 수 있잖아요. 좋죠.
좋은데.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그 회사를 산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게 저는 막 보이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봐서. 또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3-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정해놔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 시나리오대로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물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주가가 빠졌을 때 말이 쉬워서 물타기지만 주가가 오를 거를 예상하고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더 빠져. 그러면은 또 물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는다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할 작정을 하셨으면 투자하셔도 돼요. 사도 된다? 네. 저희의 시나리오는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뭘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투자. 믿음 투자죠. 트럼프가 밀어준다 했으니까 돈 벌 수 있어. 네. 무조건 넣는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미국 수혜주 삽니까? 안 삽니까?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예 매수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2017년부터 2020년 트럼프 집권 시기에 수익률 꼴찌를 했던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가 혹시 뭔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수익 꼴찌 에너지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에너지. 에너지였어요? 네. 너 어떻게 맞췄지? 나 주식을 좀 잘하나 봐. 에너지는 사실 가장 전통적인 산업이거든요. 기름 파서 팔면 되잖아요.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미국에 셰어 오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파서 팔면 돼요. 팔아버려. 근데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이게 수익률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유선한다고 해서 항상 수익률이 좋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상관관계 자체가 그게 높지 않은 거다. 그럼 뭐랑 상관관계가 있냐? 그 산업의 본질과 관련이 있지. 그 산업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사이클이 어디에 있냐와 관련이 있는 거지. 트럼프가 민다고 해서 되고 트럼프가 제낀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산업,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트럼프가 밀어줬다고 해도 트럼프가 지난 대통령 시기에 밀어줬었던 똑같은 기업들이 꼴찌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뭘 사야 될까요? 미국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냐가 아니라 내가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라든지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죠. 요 표를 보시면 알록달록하게 이제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2009년부터 7월 18일까지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년간의 수익률이 나타나 있는데 이 색깔들이 뭐냐면 각각의 섹터예요. 섹터, 산업, 덩어리. 여기 보시면 INFT가 이제 약자로 다 적어 놓은 건데. MBTI 같네요. 네, 그죠. 여기 보면 INFT가 IT예요, IT. 와, 진짜. Information and Technology라고 해서 이걸 줄인 거거든요. 죄송한데 방금 저 너무 약간 상식 없어 보였죠. 좀 죄송해요. 그 다음에 Real. 저거는 이제 부동산이겠네요. 그죠. 부동산. 그 다음에 Utility, Financial, 이제 소비재, 에너지,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 1등부터 수익률이 낮았던 섹터 꼴찌까지 연도별로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이걸 보고 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알록달록하네.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중간에 이 S&P 500이 중간에 계속 위치하고 있죠. 요걸 첫 번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만 가면 된다. 그래도 돈 번다? 네, 그렇죠. 뭐 복잡하게 막 공부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냐. 그냥 S&P 500 중간만 가자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마 쫓아다니고 내가 공부를 어줍지 않게 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 1등 하는 거 나 투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1등 싫어. 나는 역발상 할래. 역발상. 이미 얘는 1등 먹었으니까 내년은 안 될 그죠, 거야. 위기가 곧 기회다. 이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냐? 작년에 1등 했던 섹터에 투자를 그 다음 연도에 하고 꼴찌했던 섹터에 또 해보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했던 섹터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2010년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만 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꼴찌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3등 됐어. 3등 됐죠. 파이낸셜, 금융에 1등 됐죠. 유틸리티 여기에서 꼴찌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등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IT였으니까 투자를 좀 많이 내려갔죠. 뭐야 갑자기? 그 다음에 부동산이 1등이었으니까 그 다음 해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유틸리티 1등이었으니까 했는데 꼴찌 됐죠. 야, 근데 이제 이거를 누적을 시켜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냐? 계속 이것만 반복했을 때. 네, 이것만 반복했을 때 나는 다른 거 몰라. 달리는 말에 올라탈래. 아니면 몰라, 나는 어쨌든 1등 하는 거 갈래. 그죠? 네. 아니면 위기는 곧 기회다. 두 개의 전략 중에서 뭐 할래? 난 역배 한번 노려보겠다. 역배. 그거를 제가 이제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기간이 14년 6개월이거든요. 14년 6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이 S&P 500이 몇이냐면 772%. 그러니까 거의 800%죠. 9배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꼴찌 440%. 아까 역배 하셨죠? 꼴찌. 아, 역시. 꼴찌 하셨습니다. 역배. 아, 역배가 안 좋네. 네. 그리고 1등 같은 경우는 893%로 굉장히 높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가장 좋다. 이 전략 중에서는. 결국. 네. 그게 아니면 나는 좀 불안하다. 지금 IT 많이 올랐잖아요. IT 또 하라고? 빅테크 또 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S&P 500 하시라. 근데 이제 유일하게 IT 섹터는 14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린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IT 해도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더 나아가서 IT 섹터가 1등이야. 네. 예를 들면 IT 1등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1등 했어요. 네. 그럼 거기 1등 섹터 안에 또 1등을 골라요. 1등 기업. 그죠. 그래서 걷다 몰빵을. 탐욕적이시네. 그만해요. 고인물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과거에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산업 내에서의 흐름을 인지해서 공부하지 못하면 네. 나 혼자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옆으로 넘어갔는데 난 정신승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야 기다릴 거야 해봤자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S&P 수익률도 봤을 때도 그렇고 대표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개인이 개별 주식으로 돈 벌려면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식 시장을 믿고 섹터를 믿고 그냥 뭉뚱그려서 덩어리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는 더 나을 수 있다.